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1단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단원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경제학 원론 과목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리 소개를 해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1에서는 되게 많은 개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들을 배울 거다라고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는 우리가 뒤 단원들을 공부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단원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온다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은 이런 거를 이번 학기에 배울 거구나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쓴 경제학을 이코노믹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이코노미 혹은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뭐 오키오노모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키오노모스라는 말의 뜻은 가계의 어떤 뭐 수입 뭐 지출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경제 전반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가계에서도 많은 결정의 순간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설거지를 할지, 아니면 누가 뭐 음식을, 뭐 요리를 할지, 아니면 누가 청소를 할지,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인적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지 말지, 누가 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어떤 결정의 순간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경제에서도 이와 같이 순간순간적인 결정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에서처럼 사회에서도 어떤 resources,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결정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가계와 경제는 공통점이 많고 그 어원이 오키오노모스라는 데에서 경제의 어원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게 되었냐 하면 이 자원, 리소스, 이게 정말 어떤 석유, 석탄 이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간이라던가 어떤 능력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리소스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영어로 scarcity, 제한되어 있다, 희소성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하게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리소스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어디에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분배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발생하게 된 학문이 바로 이 economics,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scarcity, 희소성, 요 정도를 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학이 시작이 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요 세 가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이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것들을 압축해서 10가지의 경제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와 관련한 원칙을 말을 해주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이 전체적인 경제가 작동하고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이렇게 10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face trade-off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trade-off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뭐 일종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뭐 경제학을 1시간 동안 더 공부를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그 1시간 동안은 뭐 다른 화학이나 물리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험 기간인데 내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보면서 쉬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 경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이해상충 혹은 대가라고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을 공부를 할지에 시간을 이렇게 쪼개는 것이 일종의 경제학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은 내가 한 달 월급이 얼마가 매달 들어오고 그러면 그 중에 뭐 주거비를 얼마를 쓰고 얼마를 또 자녀 교육비로 쓰고 얼마를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얼마를 뭐 저축을 하고 이렇게 또 분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바로 scarcity,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의 수입이 어느 정도 10이 있다. 그러면 그 10 중에 얼마만큼을 국방에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를 소비재에 쓰게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만약에 10 중에 10을 다 국방에 쓰기로 했으면 소비재에는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것이고요. 소비재에 뭐 9를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만큼만 국방에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 이 최근 들어서 뭐 물론 우리가 더 진작에 그렇게 하긴 했어야 되지만 더 환경에 대한 어,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라고 하자. 그러면 뭐 그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 때에 어떤 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사실 그냥 그 물질 뭐 강이나 뭐 공기 중에 하천에 바로 배출을 하게 되면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싸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환경 오염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업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에 뭐 공기
오염시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이제 필터해주는 무슨 뭐 그런 시설 같은 거 만들어라. 이제 강에 오염 그 된 물 배출할 때 그거 정화해 한 다음에 배출해라. 그렇게 이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에이, 무슨 환경보호야. 그냥 나 오염물질 그냥 배출할래. 요 두 가지 중에서 예전에는 조금 더 요쪽에,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점점 더 이제 환경도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선택의 순간을 직면하냐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이퀄리티, 뭐 평등, 뭐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뭐 효과를 내는 것이 효율성이고 반대로 이퀄리티는 어,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이퀄리티라고 형평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실행을 할 때에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이 선택지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efficiency고 equality는 이 배분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니폼하게 할 것이냐가 equalit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떠한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되지? 라고 하는 갈등의 순간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이 efficiency를 선택을 할지, equality를 선택을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efficiency 선택하게 되면, equality는 조금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equality를 선택을 하면, efficiency는 조금 더, 반대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4월, 5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소득 하위 몇 퍼센트, 이렇게 조금 더 저소득층에게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그때는 뭔가 좀 더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것을 선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정치권에서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이번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fficiency와 equality가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금,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게 내라고 요구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면 만약에 그 부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부자인 사람들의 부가 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과 같은 어떤 복지를 통해서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는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고액 소득자들은 돈 벌어봤자 뭐해. 세금만 뜯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다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시고요.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항상 직면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혹은 어떤 결정을 혹은 내려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는 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원칙은 어떠한 것의 대가는 그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코스트, 비용과 베니핏, 혜택을 비교를 하게 되고 어떠한 한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한 대가로 포기한 것이 이 opportunity cost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선택을 항상 많은 순간에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뭐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에 대학을 고등학교까지 이제 마치고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실업 팀 같은 데로 가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을 가게 되면 그 시간, 돈, 뭐 그런 것이 들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opportunity cost, 대학에 진학하는 opportunity cost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되겠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원칙 두 번째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의 대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ational people,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그 margin, 한계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널이라는 것은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기초 수학 배우셨을 때 배운 뭐 그 미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더 무언가를 할 때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현명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널 베니핏이 마지널 코스트보다 더 클 때에 어떠한 것을 하기로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왜 물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비싼가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제인데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살펴보면 물을 먹었을 때 마지널 베니핏보다는 다이아몬드를 한 개 아예 없다가 한 개 갖게 되었을 때 마지널 베니핏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비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이 마지널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지만, 해외여행을 가 보았거나 아니면 갈 생각이거나 라고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의 좌석이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 아니면 예약하는, 어,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 뭐 200명이 타야 되는 비행기에 지금 190명의 승객이 다 예약을 했고 다 탑승했다. 그러면 10좌석이 남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10좌석이 비어 있어. 그러면 이 빈 채로 항공기가 뜨는 것이 항공사에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뭐 가격을 조금 더 싸게라도 돈을 받고 이 표를 10장을 더 파는 것이 항공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여기서는 후자, 그러니까 조금 싸게라도 남은 좌석 다 파는 것이 항공사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승객 한 명 더 탄다고 연료가 얼마나 더 들겠어요? 승객 한 명 더 탄다고 드는 것은 뭐 식사 한 번 조금 더 주는 거, 그리고 승무원이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는 거 말고는 없을 거기, 더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남은 좌석에 대해서 막판에는 막 땡처리를 해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좌석을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개념이 이 마지널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1,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의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원칙이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 동기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기로 유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사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사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아마 전보다 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과 가격이 올랐으니 농부들은, 그 사과의 공급자들은 더 많은 사과를 팔아서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뭐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제 가격이 뭐 한 사과 한 개나 뭐 1달러였다가 뭐 2달러가 된다든지 그렇게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뭐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세우는 정책 담당자들, 정부의 공무원들은 어, 어떤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보다 뭐 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뭐 여럿이서 카풀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원칙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유인, 뭐 이익, 이런 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 네 번째 원칙의 사례로 말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안전벨트입니다. 예전에 뭐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안전벨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하는 공무원들이 보니까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모든 자동차에 설치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안전벨트를 의무화를 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정책 세우는 공무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전벨트를 하고 났더니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더 빨리 운전을 하고 더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전벨트가 없을 때보다 안전벨트가 있고 난 뒤에 더 사고 날 확률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 예상치도 못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더 빨리 운전하고 더 부주의하게 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의 수는 증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게 되는데,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벨트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네 번째에서 부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첫 번째 1.1까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원칙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고,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